준중형 스포티지에 4,500만 원 태우는 게 진짜 제정신입니까? 지난달에만 무려 4,790명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대한민국 SUV 시장 2위 왕좌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차, 바로 기아 신형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입니다. 형님인 소렌토의 턱밑까지 추격하며 라이벌 투싼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린 상품성은 인정합니다.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의 압도적인 하차감에 드디어 탑재된 차세대 CCNC 인포테인먼트, 이 열 멀미를 제어하는 이 라이드 시스템까지 실오너들의 극찬이 쏟아지는 건 팩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데이터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화려한 가스라이팅에 속아 무지성으로 하이브리드 풀옵션을 계약하셨다간 앉은 자리에서 생돈 500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이번에 가솔린 모델은 악명 높던 DCT를 버리고 부드러운 8단 자동 변속기로 환골탈퇴했는데 하이브리드는 여전히 906 단 미션 사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의 연비와 승차감이 대폭 올라가면서 하이브리드를 사서 차값 차이를 뽑아내려면 최소 8년 이상을 타야 본전이라는 처참한 손익분기점이 계산됩니다. 미국 형님들은 10년 보증받는데 왜 내수 차별을 당해야 하는지, 모서리에 밝힌 램프의 수리비, 폭탄 실체는 무엇인지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하십시오. 계약서 다시 쓰게 만들어 드릴 테니 세이브한 그 돈으로 가족들 소고기 사 먹이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챕터 1. 4대 핵심 이슈 정리. 형님들, 지금 스포티지 대기표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이유 아주 명확합니다. 베이비 소렌토 급의 웅장한 디자인, 12.3인치 차세대, CCNC 탑재, 그리고 중형급으로 뼛속까지 끌어올린 MVH 정숙성까지 칭찬할 건 확실히 칭찬해야 합니다. 겉보기엔 정말 투싼의 존재감을 안드로메다로 보낼 완벽한 생태계 파괴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딜러들이 계약서 밀어넣으면서 절대 말해주지 않는 오늘 오토레비 현미경으로 뜯어볼 스포티지 하이브리드의 4대 핵심 이슈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째, 4,500만 원 가격 하극상의 진실입니다. 둘째, 가솔린 8단 미션 변경으로 터진 하이브리드의 대위기입니다. 셋째, 화려한 스타맵 디자인 이면에 숨겨진 수리비 폭탄입니다. 넷째, 수출형과 내수용에 지독한 역차별 팩트입니다. 남들 다 하이브리드 풀옵션 계약하니까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간 지갑 거덜납니다. 제조사의 달콤한 마케팅 뒤에 숨겨진 공학적 경제적 함정들을 지금부터 디자인 챕터부터 순서대로 아주 매섭게 발라버리겠습니다. 챕터 2. 외관 디자인 상세 분석, 디자인 실체 분석 들어갑니다. 우선 전면부를 보면 한 번에 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찌그러진 부메랑 같다는 비판을 듣던 구형의 주간주행 등을 과감하게 도려내고 기아의 최상위 포식자인 EV9과 신형 소렌토에서 패밀리룩으로 정립된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수직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전면 램프 라인이 세로로 날카롭게 떨어지면서 차체의 볼륨감이 수직으로 팽창했고 타이거 노즈 그릴에 메쉬 그래픽이 각을 바짝 세운 후드 라인과 맞물리면서 도로 위에서 체급을 뛰어넘는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앞차 룸미러로 보면 이게 소렌토인지 스포티지인지 헷갈릴 정도로 차가 넓고 낮아 보이는 시각적 타격감이 일품입니다. 하단 범퍼 구조 역시 큼직한 에어 인테이크 형상과 무광 스키드 플레이트로 마감해 상남자의 다부진 어깨가 연상되는 압도적인 전면 인상을 완성했습니다. 외관 디자인 하차감 하나만큼은 실화가 맞고 4천만 원대 차값을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상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측면부로 넘어가면 페이스리프트 특성상 측면 철판 구조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매끄러운 루프 라인을 유지하되 상위 트림인 그래비티 전용 세팅에 들어가는 블랙 알로이 휠과 측면 하단 로커 패널 가니시의 입체감을 키워 자칫 밋밋할 수 있는 옆태의 볼륨감을 매끄럽게 사수했습니다. 앞뒤 오버행 비율이 황금 비율에 가까워 차가 정차해 있을 때도 금방이라도 치고 나갈 것 같은 스포티한 맛이 맛깔나게 살아납니다. 각진 휠아치 클래딩 역시 차체 색상과 톤을 맞춰 준중형 특유의 싸구려 플라스틱 맛을 지원했습니다. 대망의 후면부, 수평형 그래픽을 가미한 테일램프가 전면의 스타맵 라이팅과 완벽한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트렁크 게이트 중앙에 엠블럼을 중심으로 램프가 날카롭게 꺾이는데 야간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폭이 실제보다 훨씬 넓고 안정적으로 바닥에 깔려 보이는 시각적 안정감을 극한으로 표현해줍니다. 가짜 머플러 팁 같은 치졸한 눈속임 없이 깔끔하게 디퓨저로 떨어지는 범퍼 하단 마감도 아주 기깔납니다. 하지만 형님들, 이 디자인의 함정을 똑바로 보셔야 합니다. 스타맵 디자인 좋다고 찬양만 하시는데 램프 어셈블리가 범퍼 양쪽 극단 모서리까지 밀려 나와 있습니다. 마트 주차장이나 좁은 골목길에서 시속 5km로 살짝만 쿵 해도 옛날처럼 플라스틱 범퍼만 갈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서리에 밝힌 저 거대한 통짜 LED, 어셈블리가 직격탄을 맞아 바스라집니다. 부품값과 공인비만 수백만 원이 날아가는 자비 없는 수리비 폭탄 구조입니다. 이 강렬하고 화려한 디자인은 중고차 시장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유행을 타며 감가상각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계약서 쓰기 전에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챕터 3. 실내 디자인과 사용성. 실내로 들어가면 탄성이 절로 나옵니다.
드디어 구형의 답답한 인포테인먼트 레이아웃을 걷어내고 센터를 꽉 채우는 12점 3인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차세대 내비게이션 시스템인 CCNC를 전격 탑재했습니다. 스마트폰처럼 빠릿빠릿한 터치 반응 속도는 물론이고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인 OTA가 지원되어 서비스 센터에 USB 들고 찾아가는 짓은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사양으로 묶여 선 치렁치렁하게 연결하던 아날로그 감성도 청산했습니다. 디스플레이 밑에 자리 잡은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기는 터치 화면 안에 모든 메뉴를 쑤셔박아 주행 중 시선을 뺏기게 만드는 원가 절감형 레이아웃들과 궤를 달리합니다. 운전 중 앞만 보고도 손가락 감각으로 공조기 제어가 가능한 물리적 직관성을 유지해줬습니다. 아빠들의 안전 운전에 직결되는 영리한 세팅입니다. 시트의 착좌감은 탄탄하게 몸을 지지해주고 프리미엄 인조 가죽과 퀼팅 가죽, 스웨이드 선택 사양의 촘촘한 마감이 4천만 원대 준중형의 풍미를 더해줍니다. 공간으로 들어가면 이 차는 깡패가 맞습니다. 뼛속은 준중형인데 기아가 축거, 즉 휠베이스를 2755mm까지 무식하게 늘려놨습니다. 이 14그룹 공간만큼은 한 세대 전 중형 SUV 부럽지 않게 광활합니다. 등받이 리클라이닝 각도도 크게 누워 성인 남성이 타거나 장거리 가족 여행 시에도 좁다는 비명은 절대 안 나옵니다. 트렁크 용량 역시 동급 최대 수준이라 이 열 폴딩 시 차박이나 캠핑짐을 테트리스 하듯 짜넣기에 차고 넘칩니다. 센터 콘솔 주변에 하이그로시가 넓게 깔려 지문과 먼지에 쥐약이라는 점만 빼면 실내 편의성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단, 기본 트림도 12.3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와 OTA 기능까지 갖췄지만 4.2인치 계기판 때문에 우리가 광고에서 보던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의 고급스러운 감성은 사라집니다. 결국 노블레스 이상으로 트림을 올리거나 내비게이션 옵션을 추가해야 비로소 완성형 실내가 나온다는 기아의 영리한 급 나누기는 반드시 직시하셔야 합니다. 챕터 4. 파워트레인 심층 분석. 자, 오토랩 리포트의 핵심, 엔진과 변속기의 주행 질감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형님들,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 파워트레인의 진짜 미친 포인트는 대기표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바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시내 꽉 막힌 길에서 출발할 때마다 아빠들 뒷목 잡게 만들던 그 악명 높은 건식 7단 DCT를 드디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부드러움의 끝판왕인 8단 자동 변속기를 전격적으로 물려버렸죠. 가솔린 모델의 시내 주행 꿀렁임이 완벽하게 지워졌고 승차감과 고속 크루징 능력이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인공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여전히 906 단 자동 변속기라는 사고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이브리드 고유의 무기는 확실히 칭찬해야 합니다. 시속 80km 이하의 도심 정체 구간에서 가솔린 특유의 진동 없이 전기 모터로 고요하게 치고 나가는 고급스러운 질감은 수입차 뺨칩니다. 여기에 기아의 하이테크인 이 모션 드라이브, 이 라이드 기술이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며 훨씬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방지턱을 넘거나 불규칙한 노면을 지날 때 전기 모터가 정밀하게 토크를 조절해 차체의 앞뒤 쏠림, 즉 피칭 현상을 기가 막히게 상쇄시켜줍니다. 이 열에 앉은 어린 자녀들이나 예민한 아내분들의 멀미 호소가 확실하게 줄어드는 실질적인 승차감 치트키가 맞습니다. 시내에서 대충 밟아도 연비 15에서 16km는 가볍게 찍어주니 주유소 갈 때마다 기분 좋은 것도 팩트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우리는 지갑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기술적 딜레마를 숫자로 냉정하게 계산해보죠. 과거 소렌토 살 때는 DCT 변속기의 꿀렁거림을 피하려고 400만 원 더 주고 하이브리드로 도망가는 게 합리적인 명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포티지 가솔린은 아주 매끄러운 8단 미션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가솔린 8단 미션의 주행 질감이 이 정도로 올라왔는데 굳이 구형 6단 미션이 물려있는 하이브리드에 피 같은 돈 500만 원을 더 태우는 게 과연 공학적으로 수지가 맞는 장사입니까? 하이브리드의 복잡한 구동 모터와 배터리, 나중에 보증 끝나고 터질 수 있는 자비 없는 수리비, 리스크까지 내 통장에 얹어야 합니다. 1년에 최소 2만 킬로미터 이상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장거리 영업직 형님들이 아닌 이상 주말용 패밀리카 수준의 주행거리로는 8년에서 10년을 타도 가솔린 대비 하이브리드의 비싼 찻값 차이를 유류비로 뽑아낼 수 없다는 처참한 실금의 손익분기점 데이터가 나옵니다. 남들 다 하이브리드 좋다고 하니까 무지성으로 도장 찍었다간 대기업 금융상술에 자발적으로 호구 잡혀 장기 리스크를 떠안는 기적의 수학 시간을 겪게 되실 겁니다. 핵심 첨단 장비 가치 평가 들어갑니다. 이번 스포티지 페이스리프트에서 가장 돋보이는 건 뼛속까지 신경 쓴 MVH 정숙성 대폭 강화입니다. 단순히 흡음재에 좀 더 바른 수준이 아니라 B필러 바닥, 도어 트림 내부에 패드를 대거 추가하고 전륜 스트러스의 두 방향으로 충격을 흡수하는 댐퍼를 달았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하부에서 텅텅거리며 올라오던 거친 타이어 노면
소음과 주행 풍절음을 무자비하게 억제해놨습니다. 준중형 소형차 체급 특유의 산티나는 정숙성을 지원하고 한 체급 위인 중형 SUV 급의 고요함을 구현해냈다는 게 실오너들의 엄청난 찬사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 역시 앞차와의 거리 조절과 차선 중앙 유지를 칼같이 해내어 명절 장거리 운전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축복 같은 장비가 맞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민낯을 보십시오. 겉보기를 베이비 소렌토처럼 웅장하게 가스라이팅 해놨다고 하체 뼈대까지 소렌토가 된 게 아닙니다. 후륜 서스펜션 로어암과 주요 부품에는 알루미늄 대신 철제를 사용하는 준중형급 급 나누기 원가 절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로 덮어 씌워도 요철을 강하게 치고 나갈 때의 텅치는 잔진동의 한계. 중형 SUV 이 소렌토의 묵직한 하체 질감은 죽었다 깨어나도 넘을 수 없다는 체급의 벽. 이 본질적인 타협점을 기억하셔야 돈 낭비를 안 하십니다. 챕터 6 가격과 트림 분석. 가장 중요한 돈 이야기. 가격수 싸움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솔린 터보 기본 시작 가격은 3천만 원 초반으로 묶여 있는 듯 보이지만 우리의 주인공 하이브리드는 시작가부터 급이 다릅니다. 하이브리드의 시그니처 트림을 묶고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HUD 프리미엄 패키지 몇 개 툭툭 얹어버리면 준중형 견적서에 4,500만 원이라는 정신 나간 숫자가 아주 가볍게 찍힙니다. 취등록세 감면세제 혜택 143만 원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공제해봐도 가솔린 모델과의 초기 실구매가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4천만 원 중반이라는 돈은 하이브리드 준중형 SUV라는 가성비 세그먼트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괴하는 짓입니다. 오토랩 리포트가 제안하는 지갑 방어 정배 스펙 알려드립니다. 트림은 중간인 노블레스로 묶으십시오. 가죽 시트와 서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핵심 편의 장비는 노블레스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을 위한 드라이브 와이즈와 시인성을 위한 CCNC, 커브드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딱 두 개만 넣고 견적서 3천만 원 후반선에서 문 닫으십시오. 외관 뽐내겠다고 400만 원 더 태우는 하이브리드 풀옵션 상술에 노란하지 않아야 내 지갑 잔고가 방어됩니다. 정확한 옵션별 가격은 최신 공식 가격표와 카탈로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지만 기아의 옵션 장사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챕터 7 경쟁 차종 비교. 이제 지갑 들고 서성이는 가장 형님들을 위해 경쟁 차종 셀토스와 신형 소렌토를 오토랩 레이더로 냉정하게 참교육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소형 SUV 강자기야 셀토스입니다. 혼자 출퇴근용으로 주로 쓰고 이 열에 사람 태울 일이 1년 중 10% 미만이다? 준중형 폼 잡지 마시고 무조건 셀토스로 내려가십시오.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도심 주행 편의성은 셀토스가 압도적으로 우수합니다. 좁은 마트 주차장 가거나 골목길 지날 때 전장 전폭 스트레스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굳이 쓰지도 않는 이 열 공간 때문에 4천만 원 중반까지 돈을 낭비할 명분이 1도 없습니다. 두 번째, 위에서 버티고 있는 절대 존엄 기아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입니다.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풀옵션 살돈 4,500만 원 쥐고 있으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정상입니다. 기왕 돈 쓰는 거 한 체급 위인 중형 SUV로 급을 올리는 게 맞지 않나? 딱 정해드립니다. 내 주행 패턴 중에서 다 큰 중고등학생 자녀를 태우거나 부모님 모시고 사인 가족 패밀리카로 쓰는 비율이 80% 이상이다? 그럼 스포티지 풀옵션 사는 순간 후회 막심입니다. 아무리 휠베이스 늘려봤자 준중형은 준중형입니다. 소렌토의 주거 2815mm가 주는 광활한 이 열 거주성과 묵직한 하체 안정감은 스포티지가 감히 비빌 수 있는 체급이 아닙니다. 스포티지 풀옵션 살 돈이면 소렌토 하이브리드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나 노블레스 중간 옵션 차량을 뽑고도 남습니다. 가족들의 안락한 평화와 승차감과 하차감을 종합한다면 소렌토로 체급을 올리는 게 정배입니다. 챕터 8 소비자 함정 점검. 마지막 계약 도장 찍기 전 딜러들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뼈아픈 함정 팩트 데이터 점검합니다. 첫째, 스타맵 라이팅 범퍼 모서리 배치로 인한 경미한 추돌 시 헤드램프 어셈블리 전파 위험과 자비 없는 수리비 폭탄입니다. 둘째, 가솔린의 신형 8단 미션 탑제로 하이브리드 연비 손익분기점이 8년 이상으로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잔인한 진실입니다. 셋째, 북미 수출형 모델은 10년, 10만 마일 파워트레인 보증을 깔아주며 극찬받는데 대한민국 내수시장 호구 가장들은 5년 10만 킬로미터 언저리에서 보증 끝날까봐 가슴 졸여야 하는 내수 보증 기간 역차별 현실입니다. 이 세 가지 함정 데이터를 무시하고 겉모습만 보고 샀다가는 유지비와 수리비, 리스크에 매일매일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는 계약하셔야죠. 오토랩 실구매 비교 리포트 최종 3그룹 매칭 판단 들어갑니다. 첫째 그룹,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트림을 당장 계약하셔도 좋은 분들. 연간 주행거리가 최소 2만 킬로미터 이상으로 길고 매일 아침 출퇴근길이 지옥같은 도심 정체 구간이 중심인 분들. 그리고 이 열에 어린 영유아 자녀를 태워 모터 기반이 라이드의 승차감, 멀미 방어력이 최우선인 가장들에게는 최고의 정답지입니다. 둘째 그룹, 당장 하이브리드 취소하고 가솔린일 점육 터보 8단 미션 모델로 계약서를 찢고 바꿔야 하는 분들. 연간 주행거리가 1만 킬로미터 미만으로 짧고
주로 주말에 고속도로 크루징을 즐기며 캠핑이나 여행을 다니는 분들. 하이브리드 연비 상술에 속지 마십시오. 초기 비용 500만 원 아껴서 부드러운 8단 변속기 여유를 누리시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과 소고기 사 먹이는 게 100배 1000배 이득입니다. 셋째 그룹, 스포티지 매장에서 당장 걸어 나와 소렌토 매장으로 가셔야 하는 분들. 자녀들이 벌써 중고등학생 체격이거나 부모님까지 모시고 4인 이상 대가족이 장거리 이동을 자주 해야 하는 분들. 준중형 체급의 환상에서 깨어나십시오. 아무리 디자인을 소렌토처럼 가스라이팅 해놨어도 하체의 본질과 급 나누기 방음, 소재 차이는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가족들의 안락함과 하차감을 원하신다면 소렌토 중간 트림으로 급을 올리는 게 지갑과 가정을 지키는 유일한 명분입니다. 오토랩의 결론, 오늘 영상 3가지로 명확하게 요약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강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CCNC 탑재, 정숙성 대폭 강화로 준중형 체급을 초월한 상품성을 완성한 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둘째, 약점, 가솔린 8단 미션 변경으로 인해 하이브리드의 실구매 경제성 손익분 기점이 처참하게 무너졌고 상위 트림 옵션 인질극이 심하다는 뼈아픈 단점입니다. 오토랩의 최종 판단, 내 주행 환경이 시내 정체 위주이고 장거리 주행이 많다면 하이브리드 중간 트림이 정배가 맞지만 주말용 패밀리카라면 500만 원 저렴한 가솔린 8단 자동 변속기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내 지갑 방어력을 극한으로 올리는 가장 현명한 실구매 판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특정 브랜드를 무조건 비판하거나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차를 사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을 같이 따져보자는 취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솔린으로 가시겠습니까? 하이브리드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보태 소렌토로 체급을 올리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오토랩은 다음 영상에서도 차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